미국은 어떻게 세계의 패권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패권은 어떻게 1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중국은 왜 미국을 결코 추월할 수 없는 것일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의 패권은 유럽 국가들이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으로 난장판이 된 유럽 사회는 연합국, 추축국을 불문하고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의 패권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소냉전은 세계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빠뜨리며 약 40년간 지속되었지만, 이 같은 갈등 구도도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개혁개방 정책과 압도적인 물량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들을 쥐어짜냈지만, 이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과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크고 작은 국가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 EU조차 이를 모두 합친 국력이 미국보다 낮은 실정이니 미국이 가진 패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쉽사리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패권을 다른 세력에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이 같은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청교도 정신, 이민자 유입, 전쟁 장사? 이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하고 이 흔하디 흔한 세계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이 끝없이 광활한 북미 대륙을 보라.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같은 영토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지정학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으론 동서로 빽빽이 들어찬 산맥과 숲들이 캐나다를 단절시키고, 남쪽으론 광활한 사막과 고지대들이 멕시코와 미국을 완벽하게 분리해줍니다. 또한 좌우로 펼쳐진 태평양과 대서양은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들로부터 완벽한 고립을 이루어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심시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와 절대 엮이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정책을 끝까지 고수했고, 1차 대전 당시에는 전쟁 막바지에 잠깐 개입하여 승전국 지위를 따낸 뒤에 종전 이후 귀신같이 국제 정세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같은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19세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20세기에는 명실상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이 동떨어진 거리 때문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슈퍼파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방대한 땅에 흐르고 있는 방대한 양의 강줄기들 덕분이었습니다. 네? 설마 조상님들의 풍수지리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라도 한 것일까? 그건 아니고, 이 빽빽이 들어찬 강줄기의 형태가 미국을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지형이었단 것입니다. 미국의 온난한 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23,600km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들 강줄기 중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은 무려 12개나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로를 가진 문명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말도 안 될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룩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운송의 효율성이기 때문입니다. 수로가 많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운송면에서 엄청난 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은 촘촘히 연결된 수로망으로 인해 본토의 대부분을 물길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발전 초기에 철도나 도로 같은 기간시설에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거의 없었고, 단지 수로만으로 전 국토에 상품들을 실어 나르며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육로를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에 비해서도 수로를 오가는 화물선이 약 14배나 더 저렴한데, 1800년대 당시의 효율 차이는 얼마나 방대했을까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빠른 발전을 이룩한 미국은 이후 철도망까지 개설하며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촘촘히 짜여진 교통망들을 통해 미국은 경제적 교류를 넘어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당시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었던 각 주들 사이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경제적 결속은 문화적, 정치적 교류 또한 탁월하게 이끌어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을 강대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지닌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 북미 대륙을 신이 내린 땅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과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지닌 지정학적 이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리 잡은 이 땅의 위치는 위도 48도 아래에 위치한 온난한 기후 지역에 속합니다. 사람 살기 좋고 농사 짓기 좋고 심지어 막힘없이 광활하게 늘어선 이 대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옥한 경작지입니다. 이는 한국 최대 경작지인 호남 평야 면적의 약 700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러한 토지 덕분에 미국은 3억 3천 명에 달하는 인구에 완전한 식량 자급이 가능하며, 이 자체만으로도 이 땅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지
쉽사리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토지의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토지들이 앞서 설명한 수로망과 완벽하게 겹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평원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이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수로망을 통해 전국 곳곳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송되며 이는 19세기부터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냈습니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유통체계를 지닌 미국은 덕분에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왜 항상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나라가 그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서쪽 태평양 연안에는 대한민국 총 인구와 맞먹는 약 5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에는 그 2배인 1억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태평양과 대서양 양대 교역지대에 모두 접근 가능하며 세계의 모든 시장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쪽 거대한 시장과 제약 없이 교역 가능한 미국은 매우 유연하게 무역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태평양 연안 주민들은 유럽과 교역을 하면 되고 유럽 시장의 경기가 나빠지면 대서양 연안 주민들은 아시아와 교역을 하면 됩니다. 이 같은 유연함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경우에만 비로소 자신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2차 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세계가 휘청거렸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역할도 크게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다른 나라 신경 쓸 것 없이 본인들 걱정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들 때문에 미국은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알아서 뚝딱뚝딱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 알아서 맡겨놓으니까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은행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필요한 건 뭐든 알아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소련이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친듯이 계획과 전략을 쥐어짜내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관리를 해왔던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성공신화도 사실 그 주인공이 미국이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 피럴 자이안 교수는 미국이 안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는 뭐든지 풍요롭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토지, 노동력, 기술, 농업, 금융 등 뭐든지 세계 최대 규모를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딴 게 무슨 문제점이야. 인정 못해. 이처럼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한가운데라는 기막힌 위치 선정, 위아래로 다른 국가들과 깔끔히 단절시켜주는 탁월한 지형, 매우 안정적이고 온난한 기후, 그에 걸맞는 평평한 토지, 이 모든 것을 200% 활용 가능하게 하는 수로망까지. 애초에 미국은 태생부터 무엇을 시도해도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치트키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전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200년에서 500년 동안 에너지 자원의 완전한 자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럽긴 하네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도 알아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슈퍼파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심심할 틈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부러워.